한국 전쟁으로 초토화된 한반도 경제를 재건하고 60년대 국가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한국 근대 산업을 이끈 석탄. 숨이 턱턱 막히는 지하 600m 갱도 아래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정선과 태백, 영월과 삼척은 그 시절 국내 무연탄의 88%를 생산하던 전초기지요. 남녀할 것 없이 광산을 누비던 산업 전사, 광부들의 눈부신 잿빛 땅이었습니다. 석탄이 밀려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88 서울올림픽까지 그 시기가 이제 가장 그 폐광 지역이 융성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도권에 이제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쓰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정 에너지를 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연탄 시장이 사양화되기 시작해요. 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167곳이던 강원도 탄광은 10년도 안 돼 8곳만 남기고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광부와 그 가족이 줄줄이 떠나갔습니다. 강원도 폐강 지역에 이제 그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지자체인데요. 그 4개 지자체 모두 1985년도에 비하면 인구가 절반 이상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석탄만큼 넘치던 아이와 젊은이는 이제 석탄 못지않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젊은 층의 부모들을 따라서 또 아이들이 또 같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학교도 없어지는 거고 병원도 없어지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기초 인프라 자체가 있기 힘든 거죠. 준비 없이 맞은 폐광의 타격은 상상을 초월해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30년에서 5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광산 근로자들에게 직업 교육도 시키고 찬란했던 탄광 도시는 온데간데 없이 또 거기에 광산이 문을 닫았을 때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체 산업도 미리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연착륙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몽땅 소멸 위기입니다. 너무 단기간에 아무런 대안 없이 그래서 도저히 어떤 이 도시의 기능을 유지를 할 수가 없고 생존을 건 대정부 투쟁. 살기 위해 거리로 나와 머리를 밀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가시적인 대안을 못 내놓았단 말이죠. 우리는 이러다간 죽겠다 말이지. 먹고 살게만 해주면은 핵 폐기물 처리장이라도 우린 유치하겠다. 마침내 1995년 겨울 폐특법이라 불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경제 사정이 특히 열악한 폐광지역 중 한 곳에 한해 카지노업이 허용됩니다. 이거는 당시로서는 가히 핵폭탄급이야. 논란 끝에서 진통이 많았지. 죽어가는 이 폐광지역 여기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옛 광산 도시가 검은 눈물로 쌓아올린 잿더미 속 희망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몇 번입니까? 2,500번? 예약은 언제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족쇄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카지노는 더 이상 발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1998년 창립된 강원랜드는 25년째 규제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 그 규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 즐긴다는 느낌보다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여기는 불법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라스베이거스처럼 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카지노를 몰라요. 카지노를 아직도 한국 모른다. 그거를 보약이라고 만들어야지 그걸 사약이라고 만들면 안 된다 이거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허가를 받고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통제하며 기획재정부의 경영감독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시장형 공기업 강원랜드. 한국에서 카지노는 그저 도박장. 강원랜드는 규제 대상일 뿐입니다. 너무 미세한 부분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거예요. 테이블은 몇 대를 놔라든지. 문 연다고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입장표 끊어 대기번호 받고 순서 놓칠까? 아침 10시 개장 한참 전부터 어슬렁어슬렁. 내 차례 오면 불이 났게 달려가야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줄 서서 신분증 검사에 음주 검사도 기본입니다. 외국 가면은 대접받고 황제 대접받고 하는데 꼭 이어 와야 되냐? 우리 같은 경우는 오면은 미리 예약해가지고 자리에 앉지 못하면 서서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게임 종류와 게임기 대수, 영업장 면적까지 모조리 정부 통제 아래 게임기 수는 10년째 그대로입니다. 가장 이상한 왜 한국만 그래요? 그거는 정부에서 완전 명목상 그냥 탄광총 달래기 위해서 명목상 강원도를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동네 게임대로 마찬가지예요. 게임기는 적고 자리는 없으니 한 번 앉으면 안 뺏기는 게 상책. 즐기기보다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가 떠나버리면 안 되니까 왔던 김에 막 끝까지 하락하고 이러는 게 결국은 중독을 심화시키는 과몰입도 일어나고 또 우리 분위기도 보면 꼭 도떼기 시장 같은 분위기, 도박장 같은 분위기 난다는 거예요. 영업시간도 예외는 아니죠. 6시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카지노 사업에서 중간에 문 닫는데 처음 봤어요. 아침에 마감한다고 문 닫는데 처음 봤어요. 카지노는 24시간 문 닫으면 안 되거든요. 폐광지역 회생이라는 특명을 받고 지역의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세워진 합법 카지노임에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강원랜드도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사람도요. 도박 중독을 막겠다는 취지로 강원랜드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손님들에게 걸린 베팅 제한처럼 강원랜드에는 매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매출을 1조 6천억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특정 기업의 매출을 제한하는 이런 모순된 그런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설립 취지에 따라 카지노 연매출의 13%를 폐광 지역을 위한 개발 기금으로 내고 있지만 강원랜드는 더 벌어 더 낼 수 있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매출 총량제가 가장 문제가 되죠. 매출 총량제를 지키면 강원랜드의 성장세가 둔화가 됩니다. 강원랜드의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 폐기금이 성장이 안 되죠. 폐기금이 성장이 안 되면 우리 폐광 지역 자체가 성장이 안 됩니다. 강원랜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에 의해 매출이 통제되는 카지노입니다. 그런데면은 뭐 망하는 거죠. 다른 나라는 그냥 달리기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걷지도 못하고 기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큰 잘못이거든요. 벌 수 있을 때 왕창 벌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젠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카지노 사람들이 찾질 않으니까요.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은 2016년 1조 6천억 원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입니다. 317만 명이던 방문객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208만 명까지 뚝.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하면 70% 수준입니다. 무려 100만 명이 증발했고 갈수록 더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규제 폭탄. 과도한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규율 규범이 심한 카지노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안 하나요? 그리 멀리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3시간 반이면 필리핀, 5시간이면 홍콩, 싱가포르, 그다음에 6시간이면 태국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해외로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기도 전에 입구부터 한국말만 들립니다. 공연에 쇼에 끊이지 않는 볼거리. 곳곳이 카지노로 통해 어디로든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습니다. 융숭한 대접도 빼놓을 수 없죠. 동남아 카지노는 이미 한국인 천지입니다. Maybe 80 to 90%. Too much Korean. And it's a lot of condominium here outside and then the owners Korean. 한국인의 국외 원정 카지노 추정액은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약 5조 원. 강원랜드 매출액의 3배인데 2017년 이후로는 조사치도 없어 지금은 어느 정도일지 짐작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남아 카지노가 집채만한 해일이었다면 동쪽에선 쓰나미가 태동합니다. 한국 카지노는 완전히 몰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10년 뒤에는. 오는 2029년, 그러니까 앞으로 6년 뒤 일본 오사카에 10조 원 규모의 대형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강원랜드의 저는 변곡점은 일본의 복합 리조트 두 곳이 만들어지는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강원랜드가 그런 대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에게 이게 과연 경쟁력이 될까? 일본도 빠찡코는 오픈하더라도 카지노만큼은 절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법과제도적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예초됐었는데 이미 파친코라는 도박 게임이 깊게 자리 잡은 일본은 한국만큼이나 카지노에 보수적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오랜 시간 공들여 카지노로 열 새 시대를 준비해왔습니다. 오사카가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2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법 제정이 2018년도인가인데 그러면 한 18년을 연구를 해가지고 법을 만든 나라예요. 일본 정부는 복합 리조트 건립과 운영에 약 21만 개 신규 일자리가 공급되고 연간 1조 1,400억 엔, 한화로 약 1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 카지노 시장이 불과 10년 만에 거인이 돼 한국 손님들을 끌어가고 일본이 카지노법 준비에만 10년을 쏟아부으며 연구에 몰두할 때 25년 전 지역 살리고자 나은 강원랜드는 왜 마음껏 날아오르지 못했을까요? 완전 경쟁 시대에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뿌리 자체를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선 시간은 충분했다 말하는데요. 규제 일변도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게끔 했으면서 지금 와서 너네 그렇게 줬는데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팔다리 묶인 카지노. 날개 없는 강원랜드의 추락이 가장 두려운 건 바로 폐광 지역입니다. 많은 규제, 그 규제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요 시장 가보세요. 텅텅 다 비었어. 카지노 도시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게 올바르지 않죠. 문 닫은 광산 도시의 아우성. 설립 취지에 맞게 마음껏 수익을 내고 지역의 주민의 넉넉히 돌려달라는 건데요.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들이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온전히 아주 오롯이 쓰일 줄 알았는데 국가에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폐광 지역 지원을 위해 세워졌음에도 국세와 관광기금 등 중앙부처가 가져가는 돈이 폐광 지역 지원에 쓰이는 폐광기금 등 지역에 내는 돈의 최대 3배 수준입니다. 폐광 지역을 살려내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저기 폐광 지역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합쳐가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구조에서 남을 수 없고 그걸 애들 고용 창출이나 재투자를 어디다가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지역에다가 해야 되고. 어깨는 무겁지만 하다못해 카지노 입장료 10,000원까지 전부 국고로 갑니다. 그 돈 100% 우리가 쓰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장세를 우리 입장하면 여기 왜 입장하는데 왜 10,000원씩 받냐? 9,900원이지만 10,000원 받냐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받아가지고 정부 주는 거예요. 입장세도. 하나 둘 광산이 주저앉을 때만큼이나 이곳은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까. 이미 25년이면 늦었죠. 늦었다고 보죠. 내부에선 올가미에 꽁꽁. 여기에 사회악이라는 사회적 시선은 굳혀질 대로 굳혀졌고 대외적으로는 덩치 큰 고래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강원랜드를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여러 국민들이 강원랜드는 참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공연도 보고
무슨 하키 흡술 대회도 하고 스키도 타고 골프도 타고 뭐 다이빙도 하고 많구나. 그래도 기회는 있는 걸까요? 그런 규제를 전체로 풀지 못하더라도 한시적으로 5년이나 3년을 한번 해보고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은 거기서 과감하게 저희들도 뭐 받아야죠. 한번 해보자. 손 들겠다 이거야. 승부를 걸어야지. 수십 년 줄기차게 쏟아지는 지역의 요구에 카지노와 경마, 소싸움 등 7개 종목을 사행산업으로 묶어 규제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최근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사감위원장이 제안을 한 게 그렇다면 정부, 강원도 정선군 그리고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이 안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안을 한번 다루어 보자. 그 옛날 한마음 한뜻으로 강원랜드라는 해법을 찾았듯 끈질긴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규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저희들도 깊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돈이 큰 돈이 이제 오고 간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좀 각종 어떤 좀 그 범죄라든지 부작용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쯤 되면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죠. 바로 도박 중독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거 다 도박이고 사람들 다 패해 주는 거야 이렇게 될 거잖아요. 뭐든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지만 우린 통계 하나 변변찮습니다. 대략 추정컨대 뭐 한 1%, 2% 정도 잡아요. 근데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에 대한 전반적인 유병률이 딱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추정만 해요, 추정만. 우리나라에는 도박 중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부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센터도 있지만 상담 위주인데다 그마저도 알코올 중독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확한 이런 치료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진짜 문제가 된 다음에는 좀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만 얘기하면 치료도 더 안 받고 더 문제는 더 커지고 인식은 더 나빠지고. 사랑받지 못하는 카지노, 화려한 엔터테인먼트의 정수가 아닌 숨기고 숨어야 하는 카지노. 규제로 꺾인 날개를 펴고 다시 한번 비상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